여러분들 키워드 분석을 왜 해야 되죠? 키워드 분석을 왜 해야 되냐면 고객이 키워드로 검색하기 때문에. 키워드로 검색한다는 것은 고객이 무언가 구매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검색한다는 뜻인 거죠. 정보 검색어를 제외한 특정 키워드는 구매로 연결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매로 연결되는 키워드를 알고 내가 미리 세팅하면 내가 올린다고 해서 바로 판매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일반 셀러들이 완전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즉 고객이 즉각적으로 구매하는 키워드를 분석해 내가 팔기 위해 미리 세팅하면 판매 경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판매 경쟁 단계라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셀러하고 그렇지 않은 셀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만 오늘은 이 내용 안 다룰 거예요. 이 내용은 마케팅 부분에서 다뤄드릴 거고, 고객은 키워드로 검색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이버에. 그리고 그 키워드로 검색한다는 것은 고객이 내가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구매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보 검색을 제외하면 그냥 특정 상품의 구매와 연결되는구나, 직결되는구나 까지 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구매하기 직전에 검색하는 키워드로 내가 물건을 팔고 있으면 내 물건이 팔리겠구나 까지 온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겨. 판매 경쟁에서 이기면 뭐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이래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결론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키워드 분석은 올리자마자 팔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유아람생 요거예요. 요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구매로 연결되는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로 나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케팅 커리큘럼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드마 이론부터 설명드릴 건데 어디서 뭘 가져왔어요. 지금은 책 안 쓰시는 그 전유백 저자라고 있어요. 전유백 작가님이라고. 아이드마가 뭐냐면 설명 나오는데 1920년대에 미국 경제학자 로랜드 홀이 제시한 기법. 어텐션. 이렇게 보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제품을 봤네? 인터레스트. 내가 저기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가는 거예요. 디자이어. 욕구가 생기는 거지. 저거 갖고 싶다. 거기서 바로 여유가 되면 액션을 하죠. 구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즉각적인 여유가 안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월급날 기다려야 되잖아요. 월급날 말일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월급날 월급 받으면 이제 그걸 구매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설명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 아이사스라는 걸로 바뀌었죠. 아이드마하고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들 바로 눈치채시겠지만 서치, 검색, 그리고 마지막에 쉐어, 공유 다 똑같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어. 관심 가진 상태에서 뭐래? 검색하는 거죠. 검색 안 하고는 안 산다니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검색 안 하고는 안 써요. 무조건 검색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검색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는 그 유명한 뉴욕대 제프 자비스 교수의 말로도 귀결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알겠어요. 알았어, 빨리 방법 알려줘. 노가다 방법론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이걸 왜 제가 그렇게 무조건 시키냐면 노가다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제 표현으로는 디스크 걸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디스크 걸릴 것 같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몸이 뒤틀려요. 지금 이 작업을 던져버리고 싶어. 그렇지만 이걸 거쳤을 때 어떤 능력이 탑재되냐면 저처럼 된다. 저 정도 눈을 가질 수 있다. 전유백 정도의 눈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를 바로 분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미 인사이트가 쌓였으니까 과거에 엄청난 시간, 어마어마한 작업량의 축적이 폭발하는 임계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끓는 점 같은 거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0도에서 90도까지 갔던 시간이 90도에서 100도 가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90도에서 100도까지 갈 때까지의 시간이 훨씬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끓지 못했던 물을 끓어 넘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앞에 쌓았던 게 팍 터지는 그 임계점을 넘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실력에도 그리고 성공에도 특정한 임계점을 넘을 수만 있다면 대신 미친 듯한 아웃풋과 시간의 절대치는 필요합니다. 무슨 뭐 2, 3개월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된다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되겠어요. 성과도 다른 사람, 결과도 다른 사람,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 관점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키워드를 특별히 찾아보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찾아봤던 그 흐름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인사이트가 배양이 돼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저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진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점검만 하면 그 정도 되는 실력까지 빠진다. 오늘 알려드리는 노가다 방법론하고 그리고 그 뒤에 아주 기초 프로그램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초 프로그램 설명드리는 영역에서는 네이버 데이터랩을 볼 거고요. 그 중에서 쇼핑 인사이트를 볼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카테고리 다음에 이분류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특별히 좀 잘 아는 카테고리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 분석 이전에 이미 내가 좀 관심 있고 내가 이 카테고리 먼저 하고 싶어. 그 정도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카테고리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한번 3분류까지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간은 1개월, 그리고 대상은 전체에서 타겟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로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요는 튀어오르나. 이거 중요해요. 수요는 튀어오르나. 공급은 현재 당장 넘치지 않는 상태의 키워드 발굴. 두 번째 목적이 초보셀러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키워드 전체의 맥락적 흐름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랩에 쇼핑 인사이트를 본다 그랬어요. 네이버 데이터 랩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게 달아질 건데 오늘은 요것만 먼저 봅니다. 하나하나씩 볼게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황금이 다 여기 있어요. 쇼핑 인사이트를 봐서 어디 가볼까요? 아무거나 가보면 돼요. 아무거나 가면 되는데 생활건강, 주방용품,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에서 타겟으로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일단 전체 갑니다. 전체 조회하기 일단 누릅니다. 전체에서 타겟으로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를 한 거죠. 타겟으로는 아직 안 갔어요. 요거 봤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죠. 엑기스 한 방울을 하고 뽑아낼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그냥 가반이 넘어가는 것만 집중하겠다 이런 관점이에요. 모바일과 PC가 있는데 대부분은 모바일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겠죠. 이럴 경우에는 모바일만 남겨두는 거예요. 두 번째, 여성과 남성의 비율 봤을 때 여성이 훨씬 더 높죠. 여성의 비율만 남겨두는 겁니다. 30대와 40대가 월등하죠. 그럼 딱 두 개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대, 20대, 50대, 60대 빼. 과감하게 빼. 상관없어요. 카테고리마다 차이는 있는데 요번에 한번 여러분들과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단 캡처는 해봤습니다. 네, 정석을 알고 나서 꼼수를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인사이트가 생겨요. 꼼수는 많아요. 그리고 꼼수 다 알려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다시 조회합니다. 전체에서 타겟으로 바꿨죠. 조회하기 눌러볼게요. 보니까 1번 같고 2번 같고 3번 바뀌었죠. 4번 바뀌었고 5번 바뀌었고 6번이 있는데 순서 바뀐 거고 5번도 있는데 순서 바뀐 거죠. 수저셀 때 순서 다 바뀐 거예요. 자, 없는 것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펀치 같은 김펀치는 여기 없죠. 없는데 여기 생겼죠. 전체에서 타겟으로 갈 때 완전히 다른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운 좋을 땐 여기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첫 번째 스타벅스 텀블러는 아예 안 적었죠? 브랜드니까 안 적은 거예요. 도시락통, 보온 도시락 이해도를 확실히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일단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가져왔는데 이건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하나하나 안 해보신 분들이 90%니까 왜 안 하냐고. 아, 아니지. 안 했어요. 안 할 수도 있지.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하셔야 돼요. 만약 2단계를 넘어갔으면 괜찮아요. 다음 단계 하시면 되는데. 자, 요 정도만 해볼게요. 요러고 나서 이제 검색량 봐야 되잖아요. 강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키워드, 도구, 서비스로. 텀블러부터 가는 겁니다. 텀블러, 도시락통. 딱 가니까 요 보온 도시락 PC가 5,950, 모바일 54,300. 물론 우리가 림 브랜드 갈 때는 저는 브랜드 봐야 돼요. 브랜드를 본다는 것은 브랜드를 올려서 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팔고 있는지, 저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어떤 리뷰들이 있는지는 분석해야 되고, 위탁 해외 구매 대행에서는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야 되죠. 네이버 찾아 들어가야 돼. 보온 도시락. 자, 보온 도시락 61만 1,092. 그리고 지금은 해외 직구 안 한다 그랬죠? 해외 직구까지 계산하면 이제 몇 퍼센트냐? 아까 예시에 나왔던 13% 있었잖아요. 이제 해외 구매 대행까지 하면 이게 몇 퍼센트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쭉 적어 나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인지됐을 거니까 이제부터는 시간 절약을 좀 할게요. 이미 이렇게 있는 것들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합산 영역에다가 요놈하고 더할 거잖아요. 는 누르는 거예요. 요놈 더하기야? 요 놈이죠. 엔터!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요 밑에 약간 살짝 갖다 대면은 검정색 나왔죠. 검정색. 요거 더블클릭. 짜라라라란 짜잔,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 초보도 이제 이거 핑계 안 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합산했으니까 경쟁 강도 갑시다. 경쟁 강도 나눈다 그랬죠? 는 눌러. 등록수 얘다가 뭐 나눠? 합산. 눌렀어요? 자, 엔터. 자, 경쟁 강도. 이거 64야. 갖다 버려야지. 요러고 나서 더블 클릭이었죠? 그러면 밑으로 짜잔 더블 클릭. 아, 요런 거 할만. 이런 거 이제 보석 찾는 거잖아, 이런 거. 이 숫자는 이미 숫자. 이제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경쟁 강도가 모든 것은 아니다. 이 중에 높은 확률로 경쟁 강도가 낮을수록 초보가 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니까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쟁 강도 높은 것들까지 굳이 보면서 시간 허비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설명드린다. 실제로 하다 보면 간혹가다 경쟁 강도는 엄청 높은데 팔리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뺄게요. 경쟁 강도가 너무 높은 거 빼고 10 언더 있으면 베스트, 혹은 한 30 정도 되지만 그 카테고리에 있는 대부분이 막 130씩이야. 그러면 이거는 30대 있어도 비교적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 강도가 약한 수치에 대한 비교 대상은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걸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경쟁 강도의 의미가 맞다. 이 과정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키워드 전체의 맥락적 흐름. 저걸 계속하다 보면 흐름이 잡혀요. 키워드가 이때 뛰어오르고 저때 뛰어오르고, 수요는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급은 현재 당장 넘치지 않는 상태. 근데 이미 넘쳐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즉 상품 등록수는 많다 하더라도 오픈발로 내가 끼어들 수 있는 상태.
이 과정을 계속하면서 흐름을 보고 내가 몰랐던 키워드까지 다 살펴보는 거예요. 노가다의 근본적인 방식은 이걸 들어가서 상품 등록서가 뭔지 리뷰가 뭔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서 상해 노출돼 있고 지금 상해 노출돼 있는 그런 다른 판매자들이 구매는 이 정도고 등록은 뭐 이 정도에 주로 했었고 19년도에 등록했는데 몇백 개밖에 안 팔렸는데 21년도에 등록했는데 이미 만개 팔린 판매업자도 보고 그렇게 되면 그 판매업자가 어떻게 파는지 상세 페이지도 보고 이런 과정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정을 거치면서 흐름이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흐름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맥락 파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 있고 안 돼 있고는 어마어마한 차이 난다.